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언제나 옳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웃음과 행복을 주는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관계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문득 그런 사람을 떠올리게 될 때가 있지요.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화해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용서해야 편하다. 화해하고 나면 성숙해진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억지로 하는 화해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평화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화해가 언제나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처 준 이와 다시 엮이면 상처도 다시 엮인다. 이 말은 단순히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 경계를 넘은 사람은 언제든 다시 그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지요. 억지 화해는 마치 갈라진 도자기를 본드로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금이 간 신뢰를 억지로 이어붙이는 순간 그 안에서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작은 흔들림에도 다시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해를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결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화해보다 단절이, 붙잡기보다 놓아주는 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화해를 원하는가? 아니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화해를 고민하는가? 사람들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화해해야 어른이지. 용서해야 좋은 사람이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나의 평화입니다. 화해는 나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선택이어야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 화해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내 마음의 문을 또다시 열어 상처가 들어올 길을 마련해 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 괜찮아진 줄 알았던 상처가 상대와 다시 얽히는 순간 다시 살아나는 경험 말입니다. 억지로 맞잡은 손이 결국 또다시 나를 밀어내는 순간 말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그 화해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화해와 용서를 같은 말처럼 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둘은 다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선택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원한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택하는 길이지요. 반면 화해는 관계를 다시 잇는 일입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화해까지 억지로 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만 내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지만 그렇다고 다시 엮일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렇게 선을 그을 때 비로소 내 자존감이 지켜지고 내 평화가 유지됩니다. 여기서 전하고 싶은 핵심은 단순합니다. 화해는 언제나 옳은 답이 아니다. 때로는 화해보다 단절이, 그리고 억지 미소보다 단호한 침묵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변하겠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습관은 깊이 몸에 배어 있고 성향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잠시 달라지는 듯 보이더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한번 내 마음의 경계를 넘어온 사람은 다시 그 경계를 넘는데 훨씬 덜 주저합니다. 이미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상처는 반복되고 믿음은 또다시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늘 내 목까지 일을 떠넘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었지요. 그런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됩니다. 어느새 그 사람에게는 내가 대신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됩니다.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한 만큼 반복된 것뿐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무심한 말로 상처를 주거나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래,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며 화해를 선택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나는 또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나만 더 지쳐갑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합니다. 그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잘못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관계는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같은 상처를 또다시 겪게 될까? 억지 화해는 이 질문을 외면하는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라는 희망으로 다시 손을 잡지만 결국 상처는 같은 자리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때 우리는 더 큰 배신감과 허무함을 느낍니다. 금이 간 벽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페인트로 덧칠해도 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드러나고 더 넓어집니다. 결국 벽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지요. 신뢰도 그렇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단순히 덮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균열은 더 커집니다. 어떤 관계는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비슷한 이유로 다투고 같은 말로 화해합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고 결국 같은 고통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제자리에서 맴돌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쯤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이 반복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화해라는 이름으로 같은 고통을 맞이할 것인가? 분명한 건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으면 상처는 계속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복을 끊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라는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 상대가 다시 다가오려 할 때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화해를 고민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평화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화해는 결코 나를 위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는 문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은 용서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상처는 내가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화해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미덕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해라는 단어에는 언제나 따뜻한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서로 웃으며 손을 맞잡는 장면이 떠오르지요. 하지만 현실의 화해는 그만큼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또 다른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마주 앉는 순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내가 애써 덮어두었던 말의 촉감, 그날의 차가운 공기, 마음을 찢어놓던 표정까지 잔향처럼 스며 나옵니다. 잠시나마 잊고 살았던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가 남기는 그림자입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온 지인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었지요. 시간이 꽤 흘렀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남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마주 앉은 순간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날의 감정이 다시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화해는 때로 치유가 아니라 덮어둔 상처를 다시 열어젖히는 행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쉽게 용서받은 잘못은 상대에게 잘못을 정당화할 기회를 줍니다. 결국 아무 일도 없었잖아. 이제는 괜찮아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고통은 가볍게 취급됩니다. 상대에게는 내가 했던 일은 결국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신호가 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은 같은 행동을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신호가 주어지면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마치 울타리가 무너진 채 방치된 밭처럼 한번 들어온 짐승은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화해는 울타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허물어뜨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상처 준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은 나 스스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쯤은 받아도 괜찮아. 그것은 잘못된 자기 설득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메시지를 눈치챕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 나를 가볍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존감이 낮아진 만큼 내 삶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평화입니다. 억지 화해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대신 끊임없는 불안과 복잡함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 위의 관계를 다시 세우면 그 균열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해명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작은 흔들림에도 증폭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다시 상처받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고 내 마음은 더욱 시끄러워집니다. 억지 화해는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겉으로는 손을 맞잡았지만 속으로는 더 많은 갈등과 의심이 쌓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억지로 웃으며 다시 관계를 이어가 보았지만 마음은 더 무겁고 시끄러워졌던 순간, 남들은 잘 풀렸다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서는 더 큰 불편함이 자라났던 순간, 그렇다면 그 화해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진정한 평화는 억지 미소에서 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관계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소음을 떠나는 용기에서 옵니다.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관계라면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잡지 않고 떠나는 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진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화해까지 이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만 화해는 때로 내 마음을 다시 묶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지 화해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약하게 만들고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단절이 더 나은 답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너 참 좋은 사람이야. 겉으로 들으면 기분 좋은 칭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조심해야 할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곧 쉬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사람은 늘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내 시간이 없어도 내 마음이 지쳐 있어도 누군가 요청하면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희생은 존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늘 괜찮다는 인식으로 굳어집니다. 결국 내가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바닥날 때까지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계가 흐려진 사람은 존중도 흐려집니다. 부탁은 금세 욕으로 바뀌고 배려는 특권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한번 양보하면 그건 감사가 아니라 습관으로 남습니다. 결국 나의 선의는 고마움으로 기억되지 않고 늘 그래왔던 당연한 일로 취급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회사에서 항상 야근을 도맡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지요. 처음엔 고마워하던 동료들도 시간이 지나자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조차 돌아온 말은 왜 갑자기 못하냐였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너무 쉬운 사람이 되어 버린 탓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늘 들어주고, 늘 맞춰주고, 늘 양보하는 사람. 그 사람 곁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마음속 깊은 피로와 서운함을 쌓아갑니다.
아무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괜찮다고 말했으니까요. 결국 스스로를 소모품처럼 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쉬운 사람이 되는 건 미덕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체력과 열정으로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기준과 경계를 뚜렷하게 세웁니다.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처음엔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존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람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원칙이 뚜렷하니 상대도 어디까지 다가가야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뢰가 쌓입니다. 불분명하게 흔들리는 사람보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심리학에서는 경계 바운더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반드시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관계는 금세 무너집니다.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힘이 바로 경계이고 그 경계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오래 존중받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스스로를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 오지 않으셨나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늘 자기 시간을 내어주지는 않았나요? 그 결과 내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를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분명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기 싫은 부탁에는 짧게 아니요라고 말해보세요.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쉬운 사람이 되는 건 처음에는 편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나를 소모시키는 길입니다. 반대로 분명한 사람이 되는 건 처음엔 낯설고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존중과 신뢰로 돌아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보호해야 합니다. 남이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쉬운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사람으로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하게 서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호구 같아. 이 말 속에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무시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계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이들 눈에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구로 보이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지키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을 통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할 때 어디까지는 허락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허락할 수 없는지 스스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둘째, 단호한 거절입니다. 싫다라는 말은 무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존중하는 가장 정직한 표현입니다.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상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거짓을 말하는 셈이 됩니다. 셋째, 설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할 때 습관적으로 장황한 변명을 붙입니다. 하지만 긴 설명은 오히려 내 결정을 가볍게 만듭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기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있어야 에너지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 아무에게나 흩어져 버립니다. 다섯째, 도움의 선을 긋는 것입니다. 돕는 일은 소중하지만 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은 상대를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끝없는 의존을 받아내는 건 도움이 아니라 나의 소모일 뿐입니다. 여섯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받아주고 어떤 날은 거절하면 상대는 나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선을 지킬 때 비로소 상대는 나를 존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쓰이고 버려질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이 사실을 스스로 잊지 않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우합니다. 이 7가지를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불평도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분명함이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억지 화해로 웃어야 했던 불편함 대신 선명한 경계가 가져다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를 허락하고 어디까지를 지킬 것인지 분명히 알 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화는 타협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평화는 자기 존중에서 옵니다. 내가 나를 지킬 때 내 안에 조용한 고요가 자리 잡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가 나옵니다. 억지 관계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관계가 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억지 화해는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쉬운 사람은 존중을 잃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지키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관계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를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화해가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끊어내는 것이 나를 위한 가장 현명한 답일 수 있습니다. 마음뜰 안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곁에 있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이 공간을 오래 지켜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가 분명함 속의 평화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